다가오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협상이 재개될 수도 결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 2는 두 나라 간 합의는 없을 것이며 추가 관세 부과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무역협상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팽배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무역협상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G20을 앞두고 미중 무역협상의 신경전은 어디까지 왔으며 만약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겁고 궁금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공작소입니다.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새 국면을 맞을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혹시 모를 협상 결렬을 대비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내부 상황을 더 점검하면서 결렬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정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지식재산권 담보 확대,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확대 조치 등 대출 관련 비용을 인하하고 안정적이고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이틀 앞두고 결렬 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대표들에게 감세 정책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보완책과 편리성을 강화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됩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는 자신은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협상 결렬 시에는 언제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중국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더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쟁점이 아닌 무역 협상 자체의 재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전 세계 경제가 두 나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는 만큼 일단 갈등을 봉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전쟁은 다른 나라에게 편가르기식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도 입장 표명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분명 결렬 시에는 중국 화해의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양측으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중국과의 교육관계를 해치지 않고 미국의 제재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하에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화해의 제재에 동참 여부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시 동맹국으로 화해의 제재 동참을 직접 압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미국과는 동맹국의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강조하며 천천히 우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두 나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9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사공작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